3분기 실적 시즌 대비하기에 딱 좋은 코너입니다. 키워드 나우 환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뭐 일만 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럼요. 지금 지난주 검색량 최고점 기록한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쇼핑 시즌이라고 해서 가을 행사를 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키워드들이 좀 소비자들한테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구글에서는 달바 글로벌의 달바가 신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네. 분홍색으로, 그러니까 뒤에 세 개가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량이 신고점을 기록한 건데 KG 모빌리티와 LG전자의 LG 그리고 APR의 메디큐브가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LG전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유를 확인해서 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달바, LG, 메디큐브 요즘 핫한 키워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연말쯤 오지 않나요? 10월 초인데 뭐 이런 세일 행사를 해요? 네, 원래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큰 쇼핑 주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존이 22년부터 이제 10월 달 쇼핑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통업체인 뭐 월마트나 타깃 같은 그냥 일반적인 리테일러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리테일러인 뭐 베스트바이, 뭐 홈디포까지도 이런 행사들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아마존 세일 때 검색량 키워드들을 참 많이 정리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한, 올해는 다소 좀 줄었다는 점 좀 아쉽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바가 구글 검색량이 많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달바가 지난 1년 중 검색량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아마존 이번 세일인 프라임 빅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중에서도 보시는 이 달바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스프레이 세럼이 미스트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뷰 수도 22,000여 개가 되고요. 지난달 판매량만 9만 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대표 미스트 회사답게 미스트 부문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 지역별로 좀 매출 분포를 나눠서 볼 수가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달바 글로벌의 지역별 매출을 확인해 보면요. 불과 2년 사이에 해외 비중이 매우 빠르게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1분기만 해도 한국 매출이 전체 대부분인데요. 25년 2분기에는 일본에서 258억 매출했고 네. 러시아에서는 187억 원, 뭐 북미에서는 127억 원처럼 해외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해외 매출이 더 많아졌네요. 네, 국내보다. 맞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브랜드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이나 유럽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아세안과 기타 지역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구글 트렌드에서 좀 달바 관련해서 주목을 했던 건 함께 등장한 연간 키워드였습니다. 4분기나 혹은 내년 뭐 이후부터는 기타 지역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기타 지역이요? 네, 맞습니다. 달바를 검색한 소비자들이 니카나 W 코스메틱스 같은 쇼핑몰을 함께 검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두 쇼핑몰은 각각 인도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화장품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니카는 인도에서 온라인 뷰티 시장에서 25%에서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현지 소비자들한테도 인지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예. W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쪽에서 아시아 뷰티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리테일러인데 이제 K-뷰티 제품이 호주 유통 허브 채널을 역할을 하면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달바가 기존 동북아 중심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K-뷰티 브랜드 대표 주자 중 하나로서 이제 인도나 호주 시장까지도 공략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주가가 거의 뭐 석 달 내리 조정 국면이긴 한데 실적 면에서는 충분히 반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글은 그렇고요. 유튜브 검색이 많이 된 키워드는 APR의 메디큐브였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쇼핑 시즌에 뭐 제로모공 패드 같은 APR이 정말 잘하는 대표 제품에 대한 리뷰 수요를 찾는 소비자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최근에 광고 모델로 아이브의
장원영을 기용을 했었거든요. 네. 이 영상들이 크게 바이럴이 되면서 최근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가 메디큐브 공식 유튜브의 일간 조회수 차트인데요. 예. 장원영이 등장한 광고 영상이 공식 업로드된 뒤로 이제 조회수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떤 영상의 네. 한 조회수만 7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관련 영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이제 일간 조회수가 40만 회를 넘기는 날도 있었고요. 예. 최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PR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좋은 실적을 시현하고 있었지만 중화권 성장률은 사실 일본이나 미국 성장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원영을 모델로 기용했던 건 중화권 시장 공략을 다시 강화하려는 좀 전략적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장원영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좀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멤버 중 하나입니다. 중국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 보고 계신데요. 이 영상이 게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좋아요가 430만 회 이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다른 아이브 멤버들 영상보다 훨씬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팬덤 파워를 활용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5% 남짓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의 여지도 높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장원영 효과 얼마나 봤을지 좀 주목을 해보기로 하고요. 미국 얘기가 오늘 상당히 적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 이거를 미국에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좀 확인이 되나요, 이제? 네, 아무래도 요즘 K뷰티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먼저 8월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네. 여기에 더해 8월 29일부터 디미니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800 이하 면세 통관 제도까지 폐지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직구로 한국 화장품을 살 때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저희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요. 7월 이후부터 이제 미국 향으로 화장품 수출 단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일부 브랜드들이 관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품 단가를 조정하던가 아니면 구성 용량을 바꿔서 수출하는 사례도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K뷰티가 최근에 글로벌 입지가 한층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화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타겟 시장을 조절하면서 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미국 쪽 시장 의존도가 높은 뷰티 기업은 살짝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한경일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